안녕하세요, 알타양입니다. 고깃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이제 넘어갈까 했는데, 이군 온 김에 또 이군 아파트 이쪽 투둑지역 부동산 일과 관련된 또 전문가가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군 넘어오는 김에 그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한번 해볼까 해서 제가 한번 섭외를 했는데, 제가 저번에 원장님 아파트 구입하는 영상을 보시고 악플도 달리고 왜 저렇게 비싸냐, 외국인한테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악플 좀 다시는 분들도 좀 계셨는데, 하여튼 이 부분을 조금 해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군에 또 유명한 베트남 부동산 관련된 또 유튜브를 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과 약속을 좀 잡아가지고 지금 한번 넘어가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셨던, 혹은 뭐 외국인한테 너무 비싸게 파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들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약속을 잡았고 그분이 계신 그 사무실 쪽으로 가서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베트남 부동산이 되게 요새 또 핫하긴 한데, 너무 제가 봐도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얘기를 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그런 부분도 한번 해소를 한번 해볼까 해서 또 영상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군 부동산으로 가시지요. 간다. 들어가세요 형님. 다음에 봐. 네, 조심 다녀오세요. 그래. 다낭 화이팅. 화이팅. 야, 야야 붙다. 병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유, 설마 찍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네. 아 그래? 오늘 좀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영업을 안 내려. 아유, 제가 그 아파트 영상을 찍고 나서 네. 악플도 달리고, 어떤 악플이 달렸어요? 그러니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아 그 돈이면 한국에 투자를 하지 왜 그 가격에 아파트를 샀느냐, 막 이런 좀 질문들도 많았고, 그리고 하여튼 가격이 제일 조금 문제가 좀 있었. 그때 얼마로 사셨어요? 어디서 분양 받으셨어요? 그 품위용 부동산이었어요. 품위용 부동산에 있는 친구, 그 부동산 직원 통해 가지고 산 건데, 네네. 한국 돈으로 2억 1천만 원 정도. 그 16평짜리가 원베드룸. 원베드룸인데 1.5. 그 작은 방이 하나 더 있어요. 그 아파트 구조 아시죠? 네네. 원베드룸이 있고 1.5가 있고, 메이드방처럼 뭐 네. 이렇게 창고 하나 있는 그런 거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악플 아닌 악플. 그 형은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벌어서. 네. 이게 조금 뭐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거품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네네. 제가 처음에 드리고 싶은 질문이, 눈탱이 맞았다, 뭐 외국인한테 비싸게 받는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이건 사실입니까? 아니 분양가는 외국인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죠. 외국인하고 베트남 사람하고 똑같고, 다만 이제 외국인이 SPA가 있고 LTAL이 있고 이 계약의 방식이 좀 있긴 한데, 그거에 따라서 뭐 한 5% 비싸고 싸고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었어요. 한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뭐 프로젝트 100개다. 그럼 100개 중에 1개 정도. 그런 악플도 있었고, 외국인이 이제 아파트를 사게 되면 외국인한테만 팔 수 있다. 아니 외국인한테도 팔 수 있고 베트남 사람한테도 팔 수 있고, 베트남 사람 거는 외국인이 못 살죠. 아, 또 반대네요. 또 그 네. 사람이 얘기한 거. 네네. 하여튼 잘 알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또 그렇게 댓글을 다시니까 또 좀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제가 이렇게 촬영 협조를 좀 얻은 거고, 그때가 그 국은 리미엘 아파트? 그랜드파크 3층과 4층 네. 그거요? 아 그거 한 2억 정도 됐겠죠. 비싼 아파트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거기가? 네, 그 단지들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예요. 여러분, 제일 비싼 아파트였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2군 아파트 시세를, 그래도 2군 쪽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처음에 2군으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분명히 사시다가 또 2군으로 많이 넘어들 오시고 있는 실정이고. 2군이 되게 큰 건 아시죠? 그렇죠. 굳이 따지자면 뭐 1군, 3군, 10군, 4군 합한 거보다도 커요. 2군이 네. 그 정도. 네, 2군도 2군 지역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뭐 투팀 같은 지역에는 아파트 하나에 뭐 20억짜리도 있고. 두께 네. 25. 아파트가 면적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메트로폴이나 뭐 더 리버, 뭐 엠파이어시티 이런 것도 엠파이어 있고. 시티 네. 20억이 넘어요. 그것도 조금 큰 거, 진짜 큰 건 200억짜리도 있습니다. 아파트
200억짜리 못 보셨죠? 못 봤지. 그런 걸 한번 보여드려야 되는데. 볼 수는 있어요? 그건 예약을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펜트하우스고 그게 400스퀘어미터인가 그렇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저희 손님한테 소개시켜드린 것 때문에 그걸 보여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게 187억인가 그 정도 됐어요. 여러분, 베트남에 187억짜리 아파트가 있답니다. 이거 댓글 또 막 이상한 거 달리는 거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조금 깊이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트남 부동산이 되게 진짜 거품이 많다고 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막 중국 막 빠지는 것처럼 그런 거품이 좀 빠지는 그런 때가 올까요? 안 올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안 올 것 같고, 지금 이 정도면 거의 바닥이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 그렇게 거품이라고 생각할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그 정도가 아니라고? 네. 와. 그러니까 물론 뭐 GDP 대비 계산을 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200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이런 건 워낙에 이제 스페셜한 케이스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무피농 그랜드파크나 이런 데 가면 1억짜리도 있고.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하는 그런 방법이 뭐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아니 본인도 월세 살면서 아파트를 사서 그렇게 돌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네, 많이 계시죠. 뭐 5채, 10채 뭐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5채, 10채씩. 그래갖고 그 월세 받으셔갖고 그냥 여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노년에 이제 여기서 여기 따뜻하니까 네, 한국 겨울 싫어하시고 하시니까 한 10월, 11월, 12월, 1월, 2월 이렇게만 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평소에 그냥 에어비앤비처럼 임대 줬다가 네, 그리고 본인이 와가지고 그때는 혼자 사시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은 뭐 집이 한 채 있으신 분들 그냥 그렇게도 하시고 그러세요. 아, 다른 투자 방식으로는 에어비앤비로도 요즘은 많이 하고 있는 편이고, 한국에서 이제 에어비앤비를 돌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실제로 지금 한국의 에어비앤비 규제가 많이 심해졌고. 그렇죠, 보다 적어지. 네, 그래서 뭐 한국은 막 옆에 모텔이나 호텔에서 막 신고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여기서 임대하셔가지고 여기 에어비앤비를 돌리시고, 그리고 또 그냥 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왜냐면 이제 부동산에서 관리를 해주니까. 부동산에서 관리를 아무것도 안 해줍니다. 그거 되게 오해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예,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는 중개만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관리해드리는 거 없고, 관리 업체가 따로 있습니다. 네, 청소 업체가 따로 있고, 그 청소하고 관리해주는 그 업체에서 뭐 어메니티며 칫솔, 치약, 수건 이런 것까지 다 해주고, 체크인, 체크아웃 해주고, 사진까지 찍어주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관리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그냥 임대만 하고 관리 업체에다 맡긴 다음에. 그렇죠. 손님을 모객행위는 본인이 하셔야 되고. 네. 부동산이 임대료 같은 건 대납해주고 그러잖아요. 안 해줍니다. 원래 그거는 잘못된 방식이에요. 품위형에선 그렇게 해줘요. 부동산들이 많이. 근데 품위형에서 왜 유독 그런 게 더 성행이 된 거냐면, 유독 품위형에 계시는 그 사모님들이 좀 귀찮기도 하고 하니까 부동산에다가 내다 보니까 부동산에서도 그거를 자연히 서비스처럼 해주는 거고. 그러니까. 네, 아니 집주인이 따로 있는데 굳이 누가 부동산에 돈을 내요? 당연히 임차인이 집주인한테 내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임대인한테. 여기는 안 그래요. 여기 관리비, 전기세 다 따로 냅니다. 본인들이 냅니다. 아, 진짜요? 네, 부동산에서 안 해줍니다. 이게 약간 좀 스타일이 다른데 7군에 있는 부동산하고 2군에 있는 부동산하고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분명히 살기 좋은 거네요. 네, 그 7군에 계셨던 분들이 2군에 오셔가지고 저희한테 그거를 되게 요구를 많이 하세요. 월세 안 받아주냐, 뭐 전기세 왜 안 알려주냐 이런 거.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하셔야죠. 저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원래 본인이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되게 신기하네. 또 7군하고 2군하고 스타일이 다르죠. 또 우리 미영 씨 원장님이 이제 아파트를 분양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좀 늦지 않았을까. 늦을 때가 가장 빠른 거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양을 지금 받으신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르미에르처럼 이미 받으신 거를 열세를 받은 것까지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요즘 이제 뭐 아시겠지만 베트남 시장이 그리 좋지 않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에서 짓는 아파트들도 올라가다가 중간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지금 저희한테도 정말 손님 많이 연락이 오시는데 분양 받고 싶다고. 근데 제가 분양을 안 해요. 지금은 분양에 대해서 약간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서 지금은. 네. 왜냐하면 대기업들도 중간에 쓸 수도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근데 그렇다고 그냥 뭐 분양 받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라리 뭐 지어져 있는 아파트를 사고 팔고 하는 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네, 짓고 있는 거는 지금 조금 불안해요. 워낙에 원자재하고 부자재 값이 많이 올라가서. 하여튼 지금은 조금 분양받는 건 좀 자제해라. 네. 대신 매매나
이런 거. 그런 건 괜찮아요.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간 것들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네, 그런 것들 뭐 담으시면 되죠. 줍줍 하시면 되죠. 그리고 부동산업을 하면서 네. 뭐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한국 부동산 뭐 좀 약간 좀 뭐 사기꾼 뭐 그런 사람들 솔직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국 부동산이 사기꾼이라기보단 이게 사기다 아니다를 먼저 판별을 하기 전에 본인이 어느 정도의 알아본 다음에 진행을 하면은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당하는 경우가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본인이 모르는 경우들도 많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 한들 베트남 말도 못하는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돈 주고 사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그걸 돈 주고 또. 그 여기 베트남은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사실. 예,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그걸 뭐 돈 주고 사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나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막상 갔는데 베트남 말을 못한다? 그럼 돈 주고 산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저 인사대 나왔죠. 인사대 베트남 아까 나왔죠. 베트남 말 잘하시죠? 뭐 하늘이만큼 합니다. 오. 네. 코이만큼. 내가 봤을 때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보니까 코이하고 하늘이하고 저거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기서 따셨고 제가 처음으로 땄죠. 한국인 최초로. 네. 왜냐하면 이게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네. 제가 공인중개사 네. 시험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 다 떨어졌어요. 저 혼자였고 나머지 다 베트남 사람이었는데 네. 다 떨어졌는데 그 다음에 한 3주 뒤에 시험을 다시 보러 오라는 거예요. 다시 보면서 알았는데 그때가 첫 회였던 거예요. 공인중개사를 시험 보는 시험 자체가 첫 회였어요. 그래서 베트남 사람도 외국인 사람도 제가 첫 회였던 거예요. 운이 좋게 외국인 최초 공인중개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거는 그때가 첫 회였기 때문에 그랬었던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아니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네. 운이 좋았어요. 그럼 그래서 그때 베트남 사람 다 떨어진 거예요? 다 떨어졌다가 다 다시 시험을 봐서 제 시험을 봤구나. 네, 50 몇 명이 저도 당연히 떨어졌었고 처음에 왜냐면 뭐가 없었어요 자료가. 그래서 저희는 뭐 법책 뭐 이렇게 법조이나 이런 것도 다 보고 공인중개사 부동산법 이런 거 공부해 갔었고 그런 다음에 30 한 5, 6명 정도가 붙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했었을 때. 대단하십니다. 아니, 운이 좋았어요 그때. 이거는 또 처음 듣는 얘기여가지고 네. 저도 이제 코이티 보면서 예전에 부동산 영상 찍으시면서 아파트 소개하는 영상 보긴 했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그때 너무 실수를 많이 해가지고 아니 재밌게 봤어요 그때.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이분을 한번 좀 영상으로 한번 만나 뵙고 한번 베트남 부동산의 실체 뭐 그런 거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오늘 너무 시간 내줘서 감사하고 네. 그리고 유튜브 채널도 하시잖아요. 아, 네. 베트남 부동산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부동산 부동산 이야기. 네. 이미 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탄도 부동산 대표시. 네. 근데 그게 베트남 분이 대표. 네, 저희는 공동 대표. 아니요. 저희 회장님이시고요. 아. 엄연히 저보다 위에 계시는 회장님이시고 저는 그 회장님 밑에서 대표로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대표는 따로 없고요. 지금은. 네, 예전에는 저희가 베트남 대표가 있고 한국인 대표, 뭐 중국인 대표 이런 식으로 좀 크게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그 모든 거를 다 저희가 통틀어서 제가 대표를 맡고 있고 그들은 이제 다른 부동산 가고 다들 대표로서 지금 또 네, 다른 다른 회사에서 부동산. 일을 하고 있고. 네. 이분 쪽에서 크게 탄도 부동산을 운영 중이신 김여성 대표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또 심도 있게 또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점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기회 되면은 혹시 매물 같은 거나 뭐 제가 잘 몰라요. 이군은 솔직히. 네네네. 지금 어디 계세요? 저 품명이 있죠. 아, 네. 요새 또 워낙 핫하잖아요. 2군, 9군 이쪽 투덕시 쪽이 또 워낙 핫하다 보니까 나중에 또 기회 되면은 아파트 영상 한번 또 찍으면서 네네. 아파트 시세나 이런 거 부동산 얘기하는 그런 영상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빠이엄.